하루에 2번 기소, 바로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검찰이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고,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가 3시 반인가 보도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불구속 기소. 열심히 막 준비해서 어제 전해드렸던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방송 딱 마치고 내려갔는데, 또 하나의 뭔가 검찰로부터 발표가 된 거예요. 자, 김 기자 무슨 내용이었죠? 네, 유재수 국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요. 또 한 차례 이제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은요, 하루에만 선거 개입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다른 동부지검에서는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기소를 당한 셈이죠.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저 두 사람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기소되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김 기자, 이런 상황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2명이 지금 등장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 박형철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서는 조금 의외다라는 판단도 있었거든요. 지금 뭐 영상도 나가고 있지만 박형철 비서관과 윤석열 총장은 서로 조금 친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과거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013년에 같은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팀장과 부팀장으로 함께 일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인사에서 모두 좌천되는 것도 함께 겪었습니다. 사석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성렬이 형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윤 총장이 여주지청장일 당시에 국회에서 박형철 후배 검사를 언급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아까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죠.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박형철 우리 부팀장 공공형사부장한테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직무 배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박형철 부장한테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각별한 사이다라는 소개를 아까 김 기자가 그래픽을 통해서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좀 보세요. 당시에도 저렇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된 바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당시의 팀장은 윤석열, 그 밑에 부팀장은 박형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소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그래픽 좀 주세요. 이종건 평론가님 이런 거잖아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에 나가서 협조하는 듯한 그런 증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기소 명단에서 제외될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그 기소자 명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2차례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번 수사에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는 박형철 비서관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 기억하시죠?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에 폭로를 하기 시작했을 때 박형철 비서관이 마치 조국 라인인 것처럼 표현했어요. 박형철 비서관이 건배를 하면 뭐 조국 만세 뭐 이렇게 한다더라.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형철 비서관과 관련돼서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훨씬 후의 얘기입니다. 민정비서관의 역할 그리고 민정비서실 밑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어떤 드러남 이 과정 속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상당히 협조적이다라는 뉘앙스의 이 기사들이 이제 검찰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울산 지방 경찰들이 11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렇게 아까 1년 8개월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첩됐다. 그 11월 달에 왜 11월
벌어졌다냐면 그때 경찰들이 사실은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새로운 증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예. 검찰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했냐면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증언들을 경찰들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거기서부터 이 사건은 큰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첩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박형철 비서관은 상당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경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어떤 혐의가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2번이나 기소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박형철 비서관의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이번 이 혐의에 대해서 아예 적시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참마송이 아니냐라고 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장 소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재 참 무서운 분이네요. 무서운 분입니까? 네, 어허. 우리가 어떤 좀 관측에 의해서는 박형철은 좀 봐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관측이 있었어요. 예, 사실. 이런 수사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닝 포인트였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가 전망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박영철 비서관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못하겠다, 이거 안 된다라고 했으면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예, 예. 결국엔 당신은 협조했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영철 비서관을 기소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유재수 사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조사와 다른 분들 기소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한 건데 뭐 법대로 알겠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김현성 부원장. 예. 지금 이 기소가 유지되고 실제로 범죄 사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행위가 불법적이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권한 밖의 행위였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범죄 사실을 성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나온 김기춘 지금 전 비서실장, 박근혜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상당히 이제 검찰에 주는 무게감이 클 거다. 왜냐하면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기소가 알겠습니다. 유지되고 실제로 범죄 사실로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엄청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어차피 재판에 붙여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또 다퉈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하루에 2번 기소당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